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깨는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유연한 관절이죠. 네. 이게 가동 범위도 넓고 사용량도 많다 보니까 적신호가 켜지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견딜 수 없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쌩쌩 돌아가야 될 어깨에 제동을 거는 다양한 질환들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어깨 건강 주치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동조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흔히들 책임감을 나타낼 때는 뭐 어깨가 무겁다 이런 네.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기쁠 때는 어깨춤을 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어깨는 뭐 신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좀 심리 상태도 많이 반영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네. 어깨동무처럼 친밀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든든한 어깨처럼 믿음, 신뢰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고 네. 또 어깨 넘어 배운다 이렇게 어. 보면 또 독학한다 이런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그 외상이나 사고를 제외하고는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어깨는 연령층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령별로 어떤 질환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20대, 30대 같으면 젊은 층이다 보니까 레저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손상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관절순 손상이나 탈구가 발생했을 때 나이가 젊을수록 더 재발성이 흔하기 때문에 재발성 탈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40, 50대가 접어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50견이란 말이 있듯이 50세를 기준으로 이런 염증성 질환들 또는 퇴행성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네. 있고 팔을 올리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네. 40, 50대를 지나서 5, 60대가 되면 이제 뼈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골다공증성 골절 같은 게 나타나서 일단 고정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젊은 시절에 나왔던 이 손상들이 또 심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팔을 올리기가 불편해서 레저 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나이를 불문하고 네. 어깨에 곰 한 마리 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유행처럼 할 정도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도 참 많이 찾아오시죠. 예, 보시면 67세 남자분 어깨 엑스레이인데요. 이전에 약간 통증만 있어 오다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팔을 못 올리게 돼서 오신 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뼈가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좀 와 있고요. 네. 예. 엑스레이만으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일반인들이 좀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이 힘줄이 있어야 될 부위에 힘줄이 없고요. 힘줄 크기가 이만큼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요. 네. 예. 어릴 때 뼈가 이렇게 이중으로 생겼다가 한 청소년기에 이렇게 유압이 돼야 되는 뼈인데요. 저 부분이 유압되지 않아서 이러한 변형으로 해서 이렇게 힘줄이 파열됐고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힘줄 파열된 부위를 찾고 튀어나온 뼈 같은 거를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파열된 모습이고 힘줄을 저기를 덮어서 치료를 하는 게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됩니다. 힘줄이 뼈에 붙을 수 있도록 청소를 잘 하고 이 실이 달린 나사를 이용해서 뼈에 고정을 해서 힘줄을 원래 위치로 이렇게 옮기는 수술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네. 비교적 쉽게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 아까 보이다시피 구멍이 다 막힌 모습이 관찰되고요. 예. 어느 정도 안정을 얻어서 환자가 6주 후에도 좀 어느 정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재활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구멍난 힘줄이 이렇게 잘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예, 뼈도 자기 위치를 찾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고 또 다양한 원인을 가진 질환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환자들이 병원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허리가 어디가 아플지를 짐작한다는 척추 전문의들의 말씀이 있는데 어깨도 아마 마찬가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도 그러신가요? 아, 예. 특히 탈구 환자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예. 팔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잡고 오는 환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움직여 봤을 때 예. 이 견갑골이 고정돼 있고 이 상완골이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돼 있다면 50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요즘은 어깨 통증으로 진짜 찾으시는 분들이 흔할 것 같습니다. 뭐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 선수분들은 뭐 당연할 것 같고 네네. 또 택배 기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요즘은 또 황혼에 아이 돌봐주시는 어르신분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네. 병원을 찾는 어깨 때문에 찾는 환자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깨 통증이 허리 통증 다음으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예. 연구에 따르면 유병률이 7%, 성인 인구의 5분의 1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흔한 통증이죠. 어깨는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성이 굉장히 좋은 관절입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그러한 운동성을 얻기 위해서 안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관절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고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네. 이런 네 가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씩 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네. 운동 범위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아는 50견, 그리고 이러한 어깨가 자꾸 빠진다면 재발성 탈구, 힘이 빠진다면 회전근개 질환,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부드럽게 안 올라가고 불편하게 거칠게 올라간다면 관절염 증상이 되겠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일 흔한 회전근개 질환, 유착성 관절염, 퇴행성 경관절 외에도 생길 수 있는 석회성 건염이나 감염성 질환, 잠복골절 손상, 종양, 신경질환 등을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 언급해 주신 질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깨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예. 이게 어깨 그림인데요. 의과대학에서 많이 쓰는 해부학 그림입니다. 뼈에 둘러싸여 있고 인대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뼈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팔뼈고 이게 날개뼈인데요. 보시면 머리뼈가 굉장히 크고 받치고 있는 견갑 와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예. 마치 티 위에 골프공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릎하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네. 무릎은 항상 그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은 인대들이 그 회전함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깨는 운동 범위가 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그 길이가 같은 인대로만 고정된다면 그 운동 범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자세에서 긴장되는 인대들의 몇 개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깨가 우리가 팔을 들 때 어깨라고 얘기하는 게 저 팔뼈와 날개뼈 사이에 그 관절만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2가 올라간다 그러면 몸통과 날개뼈 사이에서 한 1이 더 올라가서 토탈 3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부르는 그 뼈 주위의 근육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재활하면 네. 많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예. 이 비보이가 이렇게 팔을 들려고 할 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얘기했던 날개뼈와 팔뼈만 이용해서 한다면 위의 그림처럼
저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러면 팔이 뒤로 빠지겠죠. 그때 견갑골 주위 근육, 날개뼈 주위 근육들이 날개뼈를 앞으로 모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팔이 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안쪽에 있는 팔뼈와 견갑골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 공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개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네. 이 안정성을 보강하는 것들이 견갑골 주위 근육이 됩니다. 네. 정말 이게 단순히 어깨가 아니라 주변에 참 섬세하고 많은 조직들이 이 어깨를 지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스마트폰을 한참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어깨부터 뒷목까지 좀 뻐근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깨에 담 걸렸다. 맞아요. 네. 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뭐 어깨인지 다음에 목인지 모를 맞아요. 어떤 예. 통증과 더불어서 이게 뭔가 연결돼 있다 보니 이게 어디가 과연 문제가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장님은 잘 판단하시죠? 목의 문제로 어깨 아프다고 느끼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신경이 목에서 디스크 때문에 눌리니까 손끝까지 내려오는 전기 같은 저림 현상. 저림 현상 예.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고 아. 팔꿈치까지만 가고, 이 어깨 아프신 분들은 주로 삼각근 쪽을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 목에 아프신 분들은 목 이렇게 어깨 위쪽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흔히들 또 방사통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경추 목의 문제 같으면 신경이 압박돼 있으니까 예. 그 신경에 자극돼서 음. 이 손끝까지 저린 증상 아하. 이런 것들을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일단은 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상이 손끝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큽니다만 예. 어깨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팔꿈치 정도에서 증상이 멈춘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흔히들 승모근이 너무 뻐근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주무르거나 하는데, 승모근은 목으로 봐야 되나요? 어깨로 봐야 되나요? 아, 승모근 부위가 아프다면 네. 주로 경추 쪽의 문제이거나 근막통 경추라고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되나요? 목이죠. 목 디스크. 목이요. 네. 목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막동통 증후군이라 그래서 목이 그 목 주위의 근육들이 계속 긴장돼 있으면 승모근도 이렇게 긴장이 돼서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어깨 통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다뤄볼 텐데요. 네. 계속해서 한번 어깨 관절 속사정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된 게 오목함과 압박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아, 예. 좀 어려운 얘기죠. 네. 이 뭐 해부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깨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운동성이 많은 반면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안정한 관절을 이루면서 운동을 얻을까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만든 이론 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오목한 공간에 공을 놓고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공이 잘 안 빠지겠죠. 네네. 근데 오목함이 사라지면 한쪽으로 밀었을 때 팔이 공이 빠지게 됩니다. 네. 빠지기 쉽죠. 예. 그래서 이 오목함이 없거나 이렇게 눌러주는 힘, 아. 압박력이 없다면 이 공이 잘 딴 데로 간다.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이제 어깨를 설명하는데요. 이 오목함을 이루는 것이 이제 어깨에서는 관절순이라고 있습니다. 관절순. 순, 예. 이 관절순이 어느 방향에서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이 동그란 상완골두 팔뼈 머리가 그리로 빠지게 되겠죠. 요 관절순이 찢어지는 병이 대부분이 그 가장 흔한 것이 탈구입니다. 네. 또 이렇게 공을 눌러주는 힘,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를 회전근개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회전근개가 이 팔의 안정성을 이루는 데 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왼쪽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뒤쪽 회전근개가 없으니까 머리뼈가 뒤로 살짝 빠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팔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팔을 올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근육이 뭐냐면 이렇게 어깨 봉구소스는 삼각근이거든요. 네. 근데 삼각근의 방향을 보시면 이 머리뼈를, 삼각근이 수축하면 머리뼈를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썩거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 뼈를 살짝 눌러줘야지 이 근육이 팔을 회전하게 됩니다. 대회전.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역할도 회전근개가 하게 되고요. 네. 삼각근이 계속 무리하게
수축을 하다 보면 이 회전근개 또한 이제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종당에는 머리뼈가 이 날개뼈에 붙는 그런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깨이다 보니까 고장나기도 쉬운 게 아마 어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이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깨 질환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잠을 잘 때 습관이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보니까 주무실 때 만세를 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일어날 때 보면 어깨가 조금 아프다는 느낌도 있고 좀 불편하다는 느낌도 받는데 이 만세하고 자는 자세가 어깨에 무리가 주는 거는 확실한 거죠? 글쎄요, 그 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유지를 하면 네. 아무래도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 자다 보면 이렇게도 자고 저렇게도 자고 하다 보면 또 풀릴 것 같기도 한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 한 자세로 이렇게 무리하게 고정된 것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주무실 때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르신들이 보면요 뒷짐을 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팔은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 사용하는데 이게 뒤로 계속해서 걸음을 재촉하시다 보면은 여기 뭔가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예. 분명히 무리가 가죠. 그 어르신들 보면 보통 나이가 들에 따라 이렇게 구부정해지면서 앞으로 어깨가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뼈 자체가 힘줄을 눌러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통증도 앞으로 하는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뒤로 제쳐지는 자세를 한 번씩 하면 오히려 그렇게 풀어지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 시종일관 이렇게 제끼고 있으면 무리가 되겠지만 한 번씩 뒤로 제쳐시고 앞으로 구부리시고 이런 활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뒷짐지고 오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은 네.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예. 그렇군요. 어깨가 무겁거나 어깨가 피곤할 경우에는 찜질도 많이 하는데 사실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콜라겐 섭취하면 좀 좋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국소적으로 파일된 부위를 초음파로 보면서 이렇게 보완했을 때, 추시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나타났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쭤볼 건요. 굉장히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면요. 좀 이렇게 좀 이완된다고 해야 될까? 좀 스트레칭이 된다고 해야 될까? 좀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철봉은 어깨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50견 같은 경우에 신장 운동을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신장 운동요? 예, 스트레칭 운동이죠. 스트레칭 운동의 방법들 중에 자기 팔로 이렇게 올리는 방법들을 쓰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니까 힘드신 분들이 매달린 상태에서 팔을 늘려주는 운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매달리면서 확 젖힌다거나 갑작스런 힘을 주면 오히려 손상이 돼서 통증 때문에 더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스트레칭은 어떠한 형식이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과 어깨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서 질환 7가지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화면에 나와 있는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회전근개. 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문을 섞은 것 같은데요. 예. 앞서 얘기했지만 이 해부학적 중요성은 안정성, 팔이 안 빠지게도 하고 그리고 팔을 올릴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상이 흔하다고 봐야 됩니다. 회전하는 데 필요한 근육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회전근개에 이제 파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회전근개 질환은 크게 파열이 없는 단순 염증성 질환부터 조금 파열된 부분 파열 그리고 완전 파열 또 파열되다 못해 이제 뼈가 올라간 회전근개 관절 병증이라는 여러 가지 병들의 종합 집합소입니다. 네. 왜 회전근개가 파열될까? 좀 전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혈행, 피가 잘 안 간다. 네.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파열된다. 이런 가설도 있고요. 이 퇴행성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젊을 때는 피부가 이렇게 탱탱하다가 연세 드시면서 주름살이 생기듯이 힘줄도 콜라겐 함량이 변하면서 그렇게 파열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기질적인 얘기 말고도 역학적으로 한 곳에 구멍이 나면 마치 지퍼가 열리듯이 쭉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힘줄이 4개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일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상완골 머리뼈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 견봉이라는 뼈하고 부딪혀서 이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는 네. 또 어려운 말을 쓰게 되네요. 예. 예. 통상은 무릎이나 그 고관절 같은 경우는 뼈만 갈아주면 좋은 결과를 얻는 인공관절이 되는데요. 예.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깨는 회전근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삼각근을 도와줘서 팔을 들게 하는데 예. 삼각근에 수축할 때 상완골두를 머리뼈를 눌러줘야 되는 역할이 이제 회전근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 디자인을 볼록한 곳이 오목하게 되고 오목한 곳이 볼록하게 돼서 거꾸로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얻기 때문에 역행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없을 때 그걸 기계적으로 도와주는 인공관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인공관절은 이제 많이들 익숙해진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행성 인공관절 치현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어떤 상황에 저런 걸 쓰는 것인지 또 어떤 환자분들이 쓰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런 말을 쓰는 데는 어깨 관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행성. 네. 아. 뒤밖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죠? 왼쪽에 정상적이지 않지만 사람의 어깨는 이 상완골, 팔뼈가 동그랗고 반대쪽 이 견갑골, 이 날개뼈 쪽에 오목한 관절이 정상적인 모양인데요. 네. 그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이 볼록한 동그란 상완골 머리뼈를 오목하게 만들어주고요. 예. 그리고 오목해야 되는 견갑골, 날개뼈를 오히려 볼록하게 만들어서 모양이 바뀌었죠. 그런데 반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역행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인데 정상 사람의 모양을 반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데요. 예. 네. 이렇게 한 것은 독특한 이 어깨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회전근개의 역할을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삼각근이 이제 볼록한 요 근육이 수축을 해야 팔을 올리는데 그때 상완골, 팔뼈, 머리뼈를 살짝 눌러야지 팔이 이렇게 으쓱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눌러주는 회전근개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이제 기계로 구현한 거죠. 네. 만약에 동그랗고 오목한 것을 그대로 만든다면 좀 전에 똑같은 역할밖에 안 되지만 네. 이렇게 요거를 볼록하게 하고 여기를 오목하게 하니까 삼각근이 수축하면 이렇게 따라 돌 수 있게 예, 개발한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때 회전근개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이렇게 역행성이라는 인공관절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상은 아무래도 통증일 텐데요. 네. 문제는 이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파열이 돼도 처음에 그거를 자각하는 게 좀 더디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치아가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하나둘씩 빠지면서 그 불편함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불편하신 분들은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놓고 네. 어깨 힘줄도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이 노화 과정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적응을 해서 증상이 없이 지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증상이 없다고 보고해서 이 사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고 어깨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MRI를 찍어보고 초음파를 찍어봤더니만 평균 한 20, 30%에서 회전근개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증상은 없다고 환자들이 얘기하더라. 예. 네. 하지만 이 무증상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예. 이 항상 무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아파지고 잠을 못 자는 환자가 생기더라. 또 이러한 무증상을 방치했을 때는 연세가 드시면서 이 크기가 더 커져서 나중에는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 하지만 완전 파열이라면 더군다나 환자가 이제 많은 레저 활동을 원하고 활동적이라면 근력 약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비수술적 치료를 보면 성공률이 33%에서 92%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누가 좋은 결과를 얻을지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보면 파열이 없었던 충돌 증후군 뭐 이런 정도 같으면 70% 이상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돌 증후군.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팔을 들 때 예. 이 힘줄이 뼈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회전근개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상태. 그럴 하지만 경우에는 찢어지진 않은. 예, 찢어지진 네. 않은 상태. 성공률이 70% 이상이란 예,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이 완전히 찢어져서 안으로 말려든 상황이라면 이 근력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력 약화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50%밖에 이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의 나이, 활동 정도, 증상의 정도, 그리고 얼마나 알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보존적 치료를 할지 조기에 수술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환자의 이 요구도 환자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이 두 가지 중을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외상성 파열, 다쳐서 찢어진 경우라든지 젊은 분이 견갑하건 파열이라든지 이 근력 감소가 심하면 조기 수술을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계속해서 통증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수술법들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 절개창을 가해서 삼각근을 열어젖히고 회전근개를 노출해서 이렇게 파열된 부위를 확인하고 봉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 지금도 유용한 방법이고 많이 봉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네. 튼튼한 방법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삼각근을 이렇게 손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례에 따라서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쓸지 최근에 개발됐던 관절경을 하는 방법이 좋을지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예. 네. 원리는 이제 회전근개를 뼈에 고정시키는 거죠. 관절경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까만색 부분이 힘줄인데요. 네. 이렇게 와서 뼈에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열돼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예. 이러한 구멍을 내시경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힘줄이고 여기가 머리뼈인데요. 이 힘줄을 여기에 붙이는 게 수술이 되겠죠. 힘줄이 뼈에 잘 붙도록 이 뼈를 청소를 잘 해서 나사를 받고 그 뒤에 실이 달려 있습니다. 예. 실 달린 것을 이렇게 봉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이 구멍이 이렇게 다 닫힌 모습이고 뼈에는 나사가 하나 박혀 있는 모습인데 이 나사도 과거에는 철로 된 걸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생체 흡수성 요소를 많이 써서 엑스레이에 또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예. 나이가 들면서 가볍게 넘기기 쉬운 어깨 통증. 50대 가장을 수술대에 오르게 만든 것도 이 때문이었다. 6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한 환자. 그동안 참고 견딘 시간은 결국 수술이라는 고통이 되어 돌아왔다. 50대 남성이신데요. 20년 전에 다치셔가지고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상태인데 그래서 딴 사람보다 어깨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5, 6개월 전부터는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고 한 20여 차례 맞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계속 팔이 빠지는 듯한 증상도 들고 밤에 더 아프고 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하셔서 이번에 수술을 하시게 된 겁니다. 환자의 오른쪽 어깨 통증의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 즉,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힘줄이 끊어져 통증을 유발한 것이다. 수술은 어깨에 작은 구멍을 낸 뒤 관절 내시경을 넣어 찢어진 힘줄을 실로 봉합하는 방식.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위해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용하는 실은 철사보다 강해서 끊어지거나 뭐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드문데 환자분이 힘줄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어떠한 고정물로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6주 정도 꼭 차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주의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응증을 잘 잡아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요, 한 90%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로도 복귀를 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을 갉아먹는 어깨 통증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또 다른 환자. 수술 후 어깨 통증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잠을 잘 주무십니까? 예, 잠도 잘 자고. 집에 가서도 보조기 꼭 잘 하시고요. 아, 예, 예. 옷 갈아입을 때 외에는 예. 항상 꼭 차고 계시고요. 예, 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처음에는 힘들지만 요거 시기만 딱 지나면 예. 대부분 잘 아물고 하거든요. 예. 작년 가을에 공원에서 운동 이렇게 돌리는 기구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못이 뚝 끄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방치하고 계속 놔뒀었어요. 겨울 지나고 봄 되니까 자꾸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릇도 떨어뜨리고 막 자꾸 이제 힘이 없어, 팔이. 밤에 잘 때 특히 이쪽으로 못 눕고 많이 아프고 세수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많이 통증이 많이 심했어요. 좀. 누워서 이렇게 요거 이준혜 씨의 어깨 통증 역시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회전근개가 끊어진 것이 그 원인이었다. 수술하거나 이것도 좋아졌고. 그러나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한결 밝아진 모습.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술을 망설였던 기간이 후회될 만큼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90%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진통제를 먹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증은 거의 가셨어요. 아끼고 이제 많이 아껴 쓰고 이제 운동을 살살 하고 수영도 하고 이제 이것도 한번 테니스도 한번 쳐보고 그런 거죠. 팔을 한번 마음대로 써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중년쯤 이제 어깨가 아파진다면 나 이제 50견이 온 것 같아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50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또 유착성 관절 낭염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렇네요. 예, 무슨 붙어서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회전근개 파열은 뼈 같은 게 자라거나 아니면 힘줄 자체가 병들어서 이 부위가 이제 상완골 머리뼈에 붙어 있어야 될 힘줄이 파열되는 모습이고요. 관절낭은 큰 문제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오기도 하지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유착성 관절낭염 50견. 50견 예.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좀 전에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절낭이 좁아져 있죠. 예. 그에 반해서 힘줄은 멀쩡합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MRI를 보시면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낭의 밑에 부위가 공간이 좁아져 있고 예. 힘줄은 멀쩡한데요. 예. 회전근개 파열, 힘줄이 공간이 생겼죠. 네. 딸려갖고 관절낭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의 파열, 관절낭염, 50견은 관절낭이 염증이 생겨서 좁아진 네. 그런 질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처음에는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 다음에 상처가 마르면서 이제 딱지가 앉아서 딱딱해지고 한참 지나서는 흉터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50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이 길 뿐인데요. 관절낭 안에 진물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벌겋게 달아오르는 통증, 이렇게 빨갛죠. 관절 네네. 내시경 소견인데요. 이렇게 처음 다쳤을 때 염증이 오는 이때 잠도 못 자고 네.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오셔서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사도 쓰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깨가 굳습니다. 딱딱하게. 마치 상처가 이제 딱딱해지듯이 동결기 그래서 딱딱해지고 그때는 팔이 통증은 좋아졌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오시는 시기가 오고요. 한 1, 2년 지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팔도 좀 올라가고 통증도 좋아지는데 그냥 치료 안 하고 두면 운동을 좀 덜 하게 되니까 조금 문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 시기는 이제 회복 과정으로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이 세 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중첩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시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시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가 주가 될지 이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주가 될지 이러한 것에 또 후유증이 남으면 수술적 치료도 간혹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큰 게 진단의 문제였습니다. 예. 좀 전에처럼 회전근개 파열 환자를 오십견으로 보고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힘줄 파열의 환자를 방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오십견 같으면 뒤쪽에 이제 좀 재활을 열심히 하면 회전 운동 범위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아쉽게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50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연 치유가 될 수 있게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가 되지는 않을지도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환자가 운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프면 또 두려워지고 네. 그럼 운동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좀 이제 자기 운동만으로는 회복이 안 될 때 의사분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54세 여성분이었는데요. 대부분 오십견은 수술을 하지 않지만 이분은 10개월 동안 통증으로 주사도 수차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서 이 수술로 도움을 드렸던 경우입니다. 내시경 속에서 보면 관절막의 염증, 빨간 게 염증인데요. 예. 염증도 많고 관절막도 두꺼워져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관절막을 이렇게 뜯어주는 수술을 통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네. 재활 과정을 이제 스킵한다. 많이 득을 얻게 되는. 자, 50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는 관절의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같은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깨에도 이제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견관절 주위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견관절은 관절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팔뼈하고 날개뼈 사이에 있는 관절, 상완와 관절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관절이 있는데요. 예. 요 관절 말고 흉곽, 몸하고 날개뼈 사이에 이 관절 아닌 관절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어주려고 쇄골과 견봉 사이에 있는 관절이 하나 더 있고요. 네. 여기 흉골하고 쇄골 사이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절이 3개가 있습니다. 가짜 관절도 하나 합치면 4개가 관절이 있고요. 예. 각각에 대해서 다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감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64세 여자분이셨는데 여기 어떤 견봉하고 쇄골 사이가 굉장히 아프셔서 보존적 치료로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 통증이 안 가셔서 MRI를 찍어보면 이제 뼈까지 염증이 다 확산돼서 잘 치료가 안 돼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 같이 중요한 관절들은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지만 예. 이런 작은 관절은 이제 절제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어서요. 내시경으로 이 뼈 부분을 좀 잘라내면 여기가 없지만 통증은 많이 완화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진행한 경우인데요. 상완 골두가 아예 없어졌죠. 동그래야 될 부분이 아예 함몰돼 있고 네. 이쪽도 동그란 부분인데 양쪽에 다 왔습니다. 예. 굉장히 불편하게 지냈던 분인데요. 회전근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동그란 건 동그랗게 인공관절로 치료한 경우고요. 어깨 관절처럼, 무릎 관절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머리뼈가 동그란 부분이 없어졌는데, 근데 MRI 상에 보면 회전근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가 없으니까 회전근개를 대신해 줘야 되겠고 머리뼈도 보강해 줘야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행성 방법을 씁니다. 뼈도 갈아주고 회전근개의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기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머리뼈는 살아있죠. 머리뼈는 살아있지만 여기 간격이 좁아졌는데
간격이 있어야 할 부분이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가 너무 많이 말려 들어가서 봉합할 수 없는 상태. 예. 그럴 때는 근육이 있어야 할 자리가 위축돼서 봉합하기 어려울 상태에도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어깨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로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뇨기계에 돌이 생기면 뭐 요로결석해서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맞아요.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깨에도 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석회화 건염인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힘줄 안에 이제 압력이 높아진다거나 예. 이 석회가 생기니까 이게 백혈구들이 얘를 탐식하면서 염증이 유발돼서 아프다거나 또는 그 자체가 공간에 이 돌이 생기니까 팔을 올릴 때 부딪혀서 그렇죠. 충돌 작용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치료는 여기도 대부분 그렇지만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이 염증을 낮춰주는 소염제, 네. 진통제, 물리치료,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많이 좀 안정화되면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한다거나 하면 이제 흡인술 뽑아낸다거나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흡수가 될 때 예. 흡수되는 과정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얘를 잡아먹을 때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픈 거거든요. 네. 이건 마치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싸울 때하고 똑같으니까 골맞을 때하고 똑같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깨 자체가 골맞는 정도의 통증을 느끼시니까 이제 응급실로 달려오게 됩니다. 네. 치료를 직접 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구름처럼 석회가 크게 보이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수술까지 받은 경우인데 내시경 소견을 보시면 석회가 치약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이게 백혈구에서 말랑말랑해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짜면 나오고 요 과정을 이제 초음파로도 할 수 있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제거할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가끔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었는데요. 오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이제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감기라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10일 전부터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또 보다 보니까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치료를 예.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계속 병환이 짙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저희 병원 감염내과에 방문했던 환자입니다. 환자가 이 심장 판막 질환이 있어서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혈류가 저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감염성 심내방열염이 생겼고 그 균들이 몸을 타고 어깨까지 가서 아하. 이 어깨에 관절염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하고 이런 어깨 염증 치료를 같이 했던 환자가 있었고요. 네. 네, 이어서 보시면 잠복 손상인데요. 네.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양쪽을 비교하면 이 견봉쇄골 관절에 골절은 없지만 이 정상측과 환측이 약간 올라가고 부분적으로 이제 벌어진 모습으로 예, 관찰되는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예, 미세한 차이인데 전문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염좌, 인대 손상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네. 2주 전에 넘어졌던 45세 여자 환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정상처럼 보이지만 CT상에 보면 아주 미세한 골절입니다. 아. 하지만 이게 무슨 통증을 야기하겠냐 생각하지만 예. 부위가 회전근개가 붙는 곳이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 회전근개의 기능이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게 되고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면 또 결과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젊은 남자분인데요.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육이 좀 위축돼 있습니다. 작아져 있고요. 힘도 떨어져 있고 아파오는데 관절순 파열, 관절순이 찢어지면서 예. 이 관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물혹이 생기고 아. 그 물혹이 때마침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신경을 눌러서 신경에 변성이 오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거 드물지 않은 병이거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절순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직접 무록을 제거하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깨 아프다고 해서 제일 많은 회전근개 50견이 다가 아니고 예. 같은 어깨 아프신 80 넘으신 어른들이 오셨지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신장암이 이제 전이가 돼서 뼈가 부러진 상태였거나 뼈가 안 부러졌지만 뼈가 이렇게 녹아있는 전이암을 오히려 뼈를 통해서 거꾸로 알게 된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렇게 암을 찾게 되는 네. 이쪽도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이쪽 뼈가 녹아서 아 이거 무슨 병인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중에 또 기억나는 게 74세 이분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계속 설명드렸지만 힘줄이 파열된 모습이 보여서 어깨도 안 올라가고 아파하시니까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고 입원을 시켰는데 통증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런 네. 생각하에 저희가 정밀 검사를 했고요. 이 폐암이 발견된 경우인데요. 이왜 어깨 통증하고 폐암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폐암 중에 이 위에 생기는 종양들은 엑스레이에 잘 보이지도 않고 폐를 전체적으로 침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가 별로 없고 오히려 첫 증상이 어깨 통증으로 밝혀질 만큼 이 판코스트 튜머라는 이런 이름을 쓰는데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여러 가지 흔한 병도 많지만 드물지만 숨어 있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으로 좀 당황스러운 게 여타 어깨 관련 질환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나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종양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실 것만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보이는 사진만 보더라도 예. 결과가 또 걱정스럽기도 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좀 당황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또 원인을 또 밝혀가다 보면 또 좋은 치료법이 있는 그런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많이 푹 못 잔 적도 많이 있어요. 어깨가 아프면 꼬리부터 단수 잠그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50견인지 어깨가 잘 아프더라고요. 아기를 오랫동안 안고 있으면 어깨가 아파서 진땀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뭐 50견이라 하는데 물리치료를 해도 잘 안 낫고 그래서 보통 집에서 벽 짚고 스트레칭 하면서 그런 것도 하면서 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생활 습관 중에 자세 교정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서요. 자식들한테 좀 주무리 달라고요. 많이 이야기했어요. 부탁도 하고요. 통증이 심하면 무리한 행동 안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당뇨병이 있으면 어깨 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50견이 정상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요.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어깨 질환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어깨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봐봤습니다. 선생님, 예. 50대 남성인데요. 평소에 골프를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엘보가 예. 점점 통증을 느꼈나 봐요. 근데 얼마 전부터 어깨까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궁금한 건요. 테니스 엘보와 어깨 통증이 이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예,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골프 같은 경우는 사실 팔로만 하는 것 같지만 전신 운동이거든요. 네. 허리부터 어깨, 팔까지 다 사용하는 운동인데 팔꿈치가 안 좋으니까 팔꿈치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동작을 하다 보면 그 동작이 어깨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대부분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들은 힘줄이 뼈에 붙는 곳이 문제있는데 네. 그런 질환들이 또 어깨 쪽에 회전근개 질환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 위에 문제도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로 같이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활동적인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클라이밍을 하다가 어깨가 한번 빠졌다고 하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진다. 그래서 치료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분은 교정이 필요한 겁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첫 번째 탈구라면 일단은 경과가 관찰합니다. 다른 동반선상,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재발 탈구로 가지 않는 경우가 가는 경우보다는 그 나이에선 더 적습니다. 두 번째 이상 빠진다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부분 전방 관절순 파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봉합을 하면 이제 튼튼한 어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 같으면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파열이라도 탈구라도 네. 그럴 때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내분의 사연인데 남편이요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서 약을 2년 정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그런가요? 어깨 통증을 계속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지혈증과 고지혈증 약 그리고 어깨 통증 이 관계가 있나요? 아, 예, 좋은 질문인데요. 요즘 최근의 연구가 이 고지혈증과 오십견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아, 있나요? 예, 그렇게 그 고지혈 상태 자체가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네. 그 오십견 같은 질환들이 더 잘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물 중에 몇 가지가 이 근육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수도 있고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어깨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어깨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실까요? 예, 오늘 보셨듯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막연하게 어깨 통증이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이런 많은 병들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지내다 보면 편한 어깨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하면서 저도 새삼 느꼈지만 어깨 요 작은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이렇게나 다양하구나 그렇죠. 느꼈습니다. 예, 사실 어깨에 나타나는 그 통증의 양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요. 그 원인은 이토록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정형외과의 신동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환자들한테. 팔이 빠진 사람들, 부러진 사람들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아주 만족하시는 분도 많고 바로 도움받는 분들도 많고 예. 많이 다치신 분, 예. 팔, 손목, 어깨, 고관절 많이 다치셔가지고 중환자실도 가고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이래 한 번, 두 번 수술해내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걸어서 나갈 때 목발 짚고라도 이렇게 어떻게 나갈 때 그때 그런 환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이 딴 사람의 이제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공대 쌤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지금 공동 연구도 좀 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내고정물들, 고정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